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27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쏟아부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함께 막판 선거 상황, 변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내일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잖아요. 여야 대표들은 어디로 갑니까? 내일 대장동 재판이 잡혀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서울 용산을 택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는 걸로 유세를 마무리하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집중 유세 뒤 청계광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청계광장은 왜 선택한 거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민의힘이 나라의 중심을 잡겠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근데 앞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151석, 과반을 하는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이 정도 의석 생각합니까? 이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실제로는 조금 더 많은 의석수를 예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내부적으로는 160석에서 170석까지도 가능하다는 예상도 있고요. 조국 혁신당 의석수 합쳐서는 190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200명이 넘게 들어갈 의원총회장을 걱정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선 총선에서 승리하면 다음 국회의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낙관론을 경계하기 위해 상황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면서 표정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평가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도 보면요. 약간 약해졌던 판세를 좀 벗어났다. 그러면서 좀 희망적으로 보는 그런 움직임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판세가 안 좋았던 100석 미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기류가 우세하긴 합니다. 다만 전체 판세가 또 크게 바뀐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 내부 관계자들은 자칫 투표를 포기하는 지지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120석을 기준으로 이걸 넘는다면 선전한 걸로 이보다 안 좋으면 참패한 걸로 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이제 본투표만 남겨놨죠.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했는데 근데 사전투표를 하는 분들 중에 어느 당이 비례위성 정당이냐 이걸 몰라서 좀 혼란스럽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고령층 유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도 지난 5일 사전투표장에서 50cm가 넘는 이 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혼란스러워하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왜 비례정당 투표지에 자신이 찍으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칸이 없느냐는 겁니다. 이거를 다를 수 없는 게 규정이거든요. 아니 번호를 안 해 어떻게 쓰는 말도 하지. 네, 근데 투표소에 있는 직원들은 뭐 어느 당이 어느 당이다 말을 못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투표소 직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특정 정당의 기호를 알려주는 것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야가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해 자신들의 비례정당 기호 홍보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꼼수로 이렇게 위성 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